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2번째 하모닉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시간론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힘차게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론에 이어서 각도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름을 붙이기는 이제 부르기 편하도록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각도론이라고.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도를 사용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앵글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앵글을 따지느냐 하면은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는 게 있죠. 바로 추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도를 재보는 어떤 그런 거요. 각도를 얘기할 때 오늘 20도 기온이에요. 그러면 20 한 다음에 뒤에 디그리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디그리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렌드 라인 추세를 가지고 하는 그 각도론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실게요. 하모닉 각도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이 각도를 왜 사용하느냐? 하모닉 이론에서 각도를 왜 사용하느냐를 살펴보면 하모닉 이론의 근간이 된 여러 가지 이론 학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하나가 기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구조학,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하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구조학은 이제 주로 파동을 이용한 학문들을 얘기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다우 이론이라든지 이런 구조학적인 바탕이 되는 학문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기하학이라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관련 그런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기하학 쪽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겐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겐 선생님 아시나요? 겐 또는 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겐 또는 간, GANN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간이다 또는 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 하면 꼭 여기에 있는 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겐 선생님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의 겐 이론을 바탕으로 하모닉 이론 자체가 근간을 잡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하학 그리고 각도가 의미 있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겐 이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윌리엄 겐은 미래의 저항과 지지 영역으로 역사적인 저점과 고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 겐 선생님이 기하학을 이용한 그런 분석에 굉장히 뜻을 많이 세우신 분인데 이 분이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 어떤 각도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시간과 가격을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시간 요소와 가격 요소를 직사각형과 기하학적 각도라는 분석 틀에 의해서 추세를 분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이딩 뷰에도 이 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세로 툴을 이용하면 겐의 기하학적인 그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이라고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시나요?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 박스, 간 스퀘어, 픽스트, 간 스퀘어, 간펜 이게 다 그 겐 선생님이에요. 제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간이라고 될 수도 있고 겐이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픽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픽스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간 박스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이제 사각형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간 스퀘어 픽스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가 고정이 되어서 정사각형으로만 움직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 지점에 뭐 의미 있게 지금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데 이 스퀘어 픽스 같은 경우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간 스퀘어도 그렇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모 박스. 그래서 이 겐 선생님의 어떤 분석 도구 틀은 사각형을 기본 틀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각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45도, 뭐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간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 도로 뭐 몇 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데에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놓게 되면 여기 기본 여기가 1-1 1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2-1, 3-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1인 것을 보면 90도의 반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뭔가 1-1은 뭔가 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자, 방금 보셨듯이 1:1이 되는 자리, 여기가 이제 45도라는 거예요. 45도. 45도. 1:1이 되는 자리. 그래서 이 개는 45도를 기본 숫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45도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하모닉에서 그래서 이 겐 선생님의 이론을 어떤 뜻을 약간 받들고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기본 추세선 각도를 45도 기울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반전을 보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반응이 좀 잘 나오고 있네 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중간을 가름짓는 게 바로 이 45도 기울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 반전이 되었다. 여기서 반전이 되는 지점이다.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45도 이상은 미니멈으로 그 이상 주어야 뭔가 추세가 좀 좋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이 45도고 얘 좀 좋은데 추세 좀 좋은데 지금 상승의 힘 좀 받나 본데 라고 할 때에는 60도를 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3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0도 정도로 되면 이제 좀 반전이 시원찮네.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네. 좀 시원찮네. 30도면 좀 위태위태한데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반전할 때 가장 기본은 45도 정도는 가야 좋다. 그리고 더 좋으려면 60도 기울기는 이상은 주면 좋다. 그리고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30도보다 기울기가 안 좋을 때 그거는 30보다 안 좋으면 좀 기울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조금 설정해 놓음으로써 어떤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대응의 틀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설명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알트코인 차트예요. 멀티버스 X라고 하는 차트이고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하모닉 패턴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래 왼쪽에 있는 저점 대비해서 눌림목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패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의 가장 기본은 눌림목 자리를 찾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살펴볼 때 기울기, 추세 각을 재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세로 툴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도구함을 여시면 여기에 추세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추세각을 꺼내어서 각도를 바닥 대비해서 얘가 기울기를 얼마나 주느냐를 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52도였잖아요. 근데 차트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늘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트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의 전제는 보통 기본 기울기를 측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봉 3개, 만약에 조금 더 큰 시간 프레임으로 놓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봉 3개를 봤을 때 얘가 한 40도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5도 정도의 기울기는 얘가 추세 이후로 반전을 되게 정석적으로 무난하게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여기를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는 현재 기울기를 많이 낮춘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는 현재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이내 다시 회복을 했지만 처음에 좋던 기울기를 여기에서 한번 낮췄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살펴볼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울기가 낮다 그래서 반전이 미약한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좋다 그래서 힘이 좋아서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최소한의 어떤 손실과 이익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언제나 대응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크게 홈런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상품이고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이 코인계에서는 지수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 S&P 주식들의 주식 인덱스인 S&P 이런 거에 비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크면 알트는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하모닉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비 패턴이 나왔어요. 이 패턴은 워낙에 유명한 하모닉 패턴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기울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거의 60도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가 지속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홈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렇지만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최근 나온 A, B는 CD 패턴으로도 이 추세각을 잴 수가 있고 현재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승 추세의 채널 하단에 하락 추세의 채널 하단부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성된 이런 패턴은 굉장히 좋은 패턴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추세각을 재면 A, B는 CD 패턴이 형성되고 나서 기울기가 여기도 거의 60도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반전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각도론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반전과 반응을 구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과 전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시정지였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시간론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각도론이에요. 언제까지나 얘네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터미널 바를 확인한다든지 PRG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것 그리고 그
그 관찰한 이후에 관리 단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돌아설 때까지 그때까지 꼭 여러 가지 전략들을 대응 전략을 다 총동원을 하셔서 꼭 잘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 단계이고요. 저희 이제 하모닉 매매의 3단계인 세 번째 단계 관리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식별과 실행의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관리 단계까지 왔어요. 식별이 가장 공부할 게 많고 그다음 실행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더 딥하고 더 어렵고 더 공부할 양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행되는 순간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실행되는 순간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면 관리 단계는 이제 다소 안정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세 가지의 단계 중에 가장 간단한 프로세스가 관리예요. 왜냐하면 이 관리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수익권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단계는 다소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식별 단계, 실행 단계, 패턴을 판별하는 단계, 그리고 돈을 넣고 얘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대응 시나리오대로 흘러줄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의 단계, 그리고 익절권에 들어왔다면 비로소 이제 관리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관리 단계는 그래서 다소 좀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 내용도 이전 거에 비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 단계의 목표는 이미 수익권에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손실로 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 단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스카카니 선생님께서 한 말인데 모든 트레이더들이 이해하듯 어떠한 가격도 바로 오르거나 바로 내릴 수는 없다.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적인 힘이다. 다들 그 스타워즈 아시죠? 내추럴 포스라고 힘, 자연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관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반전의 유형이 있어요. 반응과 반전 말고 이 반전에도 유형이 있는데 반전이 타입 1과 타입 2가 있습니다. 타입 1과 타입 2. 반응과 반전과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이름을 붙인 거죠. 타입 1과 타입 2. 반전의 유형에는 타입 1의 유형이 있고 타입 2의 유형이 있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타입 1과 타입 2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타입 1과 타입 2를 배우기 이전에 하모닉 관리 단계가 정확히 어느 영역이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돌이켜보면 뚜렷한 패턴의 식별을 하였고 PRG 측정까지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식별하는 단계였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T바가 나오겠죠. 터미널 바를 판별을 하고 이 트레이딩의 열쇠로 실행 단계의 시작 지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완료 지점을 계산하고 여기서 터미널 바를 선정을 하고 여기에서 실행 단계로 잘 실행이 되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칩니다. 보통 테스트는 U자랑 V자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렇죠? V자는 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거, 그리고 U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둥글게 가는 거죠. 아담 앤 이브 아시죠? 아담 앤 이브도 보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보통 아담 앤 이브 패턴이라면 아담 앤 이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아시는 분도 많은데, 원래 아담은 이렇게 생긴 걸 그냥 아담이라고 그러고 이브는 이렇게 생긴 패턴을 그냥 이브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얘는 아담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이브가 나왔다. 그리고 얘네가 두 개가 연달아서 생기면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패턴의 그 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U자형, 작은 U자형, 이브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에 뭔가 움직임을 거쳐서 패턴이 반전을 조금씩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잘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반전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수익 실현을 위한 관리에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이 하모닉 관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익절권에 들어왔다면 이제 이 부분은 관리 단계가 되는 거겠죠. 이 총 단계가 3단계인데 이게 무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식별이야, 여기까지는 실행이야, 여기까지는 관리야, 이렇게 또 나누기는 사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충 다 이렇게 잘 융화시켜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입 1부터 들어가 볼게요. 타입 1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반전을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장 이상적인 반전의 형태, 타입 1, 홈런을 얘기하죠. 홈런. 핵심 포인트는 이제 얘가 작은 반응에 그치느냐 아니면 큰 반전에 이르느냐, 이게 이제 타입 1과 타입 2를 가르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왼쪽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홈런이죠. 그렇죠? 이 패턴, 이 가격의 맨 끝에서 D점이 나온 이후로 하락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가 된 거죠. 하락하고 또 하고 채널 중단 타고 다시 하락하고 채널 중단까지 올라가서 또 다시 하락하고 쭉 하락을 지속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기 숏 지점 하나만 잘 잡으면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만약에 뒤집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마찬가지겠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지점을 잘 잡으면 그거 하나로 굉장히 홈런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반전 형태를 바로 타입 1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입 2는 뭘까요? 타입 2는 당연히 1과는 다르겠죠. 1이 이상적인 반전이었다면 타입 2는 재도전을 얘기합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얘기해요. 자, 보실게요. X, A, B, C, D의 5점으로 하모닉 패턴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날까 하고 기다려 본 거죠. 그런데 타입 1에서 이제 목표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382를 두고 두 번째는 618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반전을 줬는데 여기에서 이 C의 이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한 0.618쯤에서 다시 하락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락을.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타입 2로 가는 리턴이라 그래요. 다시 리턴, 되돌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되돌린다. 그 다음에 타입 2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D점을 한 번 더 지지를 확인하는 것. PRG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PRG 리테스트, 여기 같은 경우는 지지 확인. 이전 저점을 지지하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 비로소 찐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입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0.618에서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쭉 긋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는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또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타입 2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럼 타입 3는 없나요? 그렇죠? 타입 3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타입 3는 없습니다. 타입 3가 없는 이유는 타입 1에서 이미 한 번 시도를 했고 타입 2에서 재도전을 했어요. 재도전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온다. 그럼 이거는 그냥 추세가 약하다. 더 큰 일이, 더 큰 기존의 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 번 재도전했을 때 보통 올라가면 확인하고 보통 큰 이렇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럼 이거는 기존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 3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입 1과 타입 2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PRG를 재확인하는 기술 전략이 되겠습니다. PRG를 재확인하는 기술 전략, 모니터링을 통해서 T바의 컨펌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T바, 터미널바가 있으면 언제나 이 컨펌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반응을 하든 위반을 하든 뭔가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신호를 포착해서 타입 1까지 잘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타입 2의 가능성을 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함은 항상 이익이 손실로 바꾸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욕심이 그득해서 좀 본절 가까이 와도 이거 다시 들어가기 너무 힘든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제나 이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제나 손실로 바뀌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입 2의 일반적으로 최소 이익가 목표는 보통 이미 한 번에 재도전을 한 상태고 재확인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패턴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죠. 긴가민가 반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데 그런데 여기서 확인을 했어. 그럼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맞구나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맞구나 하면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겟 2부터를 최소 이익 목표가로 둡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타입 1에서 우리가 최소 이익 목표가를 0.382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타입 2가 왔으면 최소 목표는 0.382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겟 1을 0.618을 최소 목표가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거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예시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여기에서 되돌림을 이제 잴 거예요. 하모닉 패턴이 나왔고 여기에서 AD의 이렇게 재시면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바로 타입 1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입 1의 형태는 최소 이익가가 0.38 이고 0.618이 이제 두 번째 최소 이익 목표가인데 이 패턴마다 최소 이익 목표가는 달라요. 그래서 항상 0.38이 0.618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A보다 C가 이런 구조로 나오는 패턴들은 보통 다 0.382와 618이 기본 최소 이익 목표가입니다. 그러면 보통 되돌림의 목표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 오늘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울게요. 그래서 만약에 0.618이 우리가 타겟 2였다고 봤을 때 얘는 단번에 여기까지 내려 꽂았죠. 그래서 618 되돌림 구간에서 한번 약 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준 아주 이상적인 반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사람들이 너구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NRGU라고 오일 인덱스 관련한 차트인데요. ETN 차트입니다. 미국 주식의 이 차트인데 함께 타입 1과 타입 2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크게 수렴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하모닉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모닉이 횡보장에서 정말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모닉이 사실 횡보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쓰임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추세 채널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렴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럴 때가 이제 횡보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 채널 안에서 그리고 횡보 채널 안에서 이런 구간을 그 상단 하단을 정해져 놓고 트레이딩을 할 때 이 하모닉 이론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차트는 이 수렴 형태의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살펴볼게요. 하모닉 패턴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하모닉 패턴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면 피보나치 비율 보이시나요? 딥가틀리 패턴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가틀리 패턴은 여기가 1대1이 되는지 꼭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에서 갑자기 로켓처럼 올라갔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반응이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고 여기에서 꺾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예시가 아주 흡사하게 나오고 있죠. 이 경우는 0.618에 도달하지 못하고 0.5 정도의 구간에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타입 1의 반전을 기대했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현재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타입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완전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아담 앤 이브 할 때 여기가 V자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걸 이브형, 아담형이라고 해요. 아담형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곡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브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아담 앤 이브 이렇게 패턴으로 분류우기도 하는데요. 보통 어쨌거나 이렇게 일자로 처음으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올라갔을 경우는 이제 아담 형태로 굉장히 좋은 기울기를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각도론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좋다 그래서 그 추세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시간론 기억하시나요? 시간론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론까지 살펴보았을 때 얘가 지금 왼쪽 날개 대비해서 우측 날개가 완성된 시간이 다소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소한은 0.382 구간 그리고 최대한은 2.618 정도로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0.382 시간상 너무 짧게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었다면 이렇게 짧게 내리자마자 찐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찐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침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한 1 정도의 시간에서 더 확실한 또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를 한번 기다리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0.5 구간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흐르던 하락 기울기가
지금 여기에서 얘네 둘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A와 C를 이은 선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뭔가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왔을 때는 일단 뭔가 계속 짝짝짝짝해 뭔가 계속 저점 테스트를 하는 중인 겁니다. 한번 내리쳐보고 또 내리쳐보고 또 내리쳐보고 확인을 이거 올라가네 하면서 얘네들이 끝에서 저점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 바로 1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그래서 시간 고려 사항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그런 예시이고요. 그래서 타입 1에서는 아주 좋은 타겟 2 이익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타입 2라고 볼 수가 있죠. 타입 2까지가 됐으면 우리가 기본 이익을 구간을 뭐로 한다 그랬죠? 여기서 다시 한번 터미널 바 세팅 다시 하고 0.618 구간이 최소 이익 목표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패턴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 타겟 2의 목표가에 도달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입 2의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타입 1과 타입 2를 구분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반전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한 이제 관리 전략을 짜는 것이 또 하모닉 관리 전략에서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수렴에서 이 하모닉 패턴이 잘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하모닉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여기에서 또 가틀리 패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거대한 수렴이 마무리가 되고 이 수렴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 추세선을 잇고 여기에서도 되돌림 툴을 그렸을 때 0.618 구간을 넘으면서 힘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잘 성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도 굉장히 높게 잘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가틀리 지점에서 가틀리 패턴을 판단을 하고 이 지점을 만약에 포착을 해서 이 주식을 샀다면 이 주식의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약 지금 67%가 됩니다. 가틀리 패턴이 일어나고 나서 약 2달 정도, 2달 만에 67%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모닉 전략을, 하모닉 이론을 굉장히 잘 사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코인 차트도 한번 살펴보고 함께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장주격인 폴리메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지금 현재 알트코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차트예요.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불리시한 하모닉 패턴이 포착이 된 경우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 패턴을 포착을 해서 만약에 어제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상위에 있는 차트들 중에 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여기가 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패턴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정말 이상적인 반전, 타입 1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 아마 이런 하모닉 패턴을 포착해서 들어갔다면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시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패턴이 0.886 구간이라면 여기에서 반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길게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초과 영역을 배웠으니까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죠? 이 패턴의 여기 이 지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알겠죠? X점에서 지지를 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소 조금 떨어졌으나 이런 거는 알트코인의 시총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덜 빠지고 하는 것은 정말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 차트이기 때문에 뭐 환율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조금씩 고려하면 조금씩 당연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 하모닉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폴리메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은 이 하모닉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메디볼릭이라든지 메디볼릭도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뭐 물론 폴리메쉬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못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불리시한 패턴이 배 패턴이 나오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의 차트들은 소형주예요. 보통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수격이 있잖아요. 지수가 있고 소형주, 중형주 이르면 같은 섹터의 코인들, 같은 섹터의 주식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조금 더 가고 누가 조금 덜 가고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다 비슷하게 차트가 형성이 돼요. 따라서 어떤 게 가장 많이 갈지 알 수는 없지만 다 같이 차트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말고도 하모닉 패턴을 보여주고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상위 랭크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BL, 엠빌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모닉 패턴을 만약에 식별을 해서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내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딧 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주 크게 수렴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NRGU 너구리 차트랑 비슷한 형태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렴을 보여줄 때 이 안에서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모닉 패턴이 지금 딥가틀리 패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전을 했는데요. 반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최소한의 미니멈의 목표 달성을 이룹니다. 그럼 여기에서 타입 2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 고점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타입 2 아니야? 하고 여기에서 완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 타입 1의 이 지지대였던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관찰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 수렴을 마치고 이런 지점에서 이 수렴을 마치고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고점이 올라갔을 때 타입 3이야, 타입 3야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정도가 나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한번 이미 리테스트를 하였고 처음에 기대를 했으나 반응이 미약했고 두 번째 다시 리테스트하고 시도했으나 지지를 오히려 확인한 결과가 되었고 그럼 타입 3은 더 이상 없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하고 아주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오늘 어제 상승한 알트코인들이 상위 랭크되어 있는 코인들이 지금 다 하모닉 이론의 불리시한 하모닉 패턴을 형성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A, B는 CD 패턴이 나오고 불리시한 패턴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였고요. 고점 테스트를 현재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하모닉 패턴 불리시한 거를 보고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수익이 40% 정도 하루 이틀 만에 낼 수 있죠. 물론 다시 여기에서 지금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요. 원래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합니다. 오를 때도 수십 %는 금방 오르고 떨어질 때도 수십 %는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하모닉 이론과 같은 이런 이론을 잘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모닉 이론으로 한번 알트코인에 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타입 1과 타입 2 그리고 하모닉 관리 단계의 첫 시간을 저와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관리 단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